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 닥터입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고가주택 기준을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유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고가주택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금액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매물 잠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잦은 개정과 복잡한 세법에 관심을 두고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부동산 세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세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고 미리 알았더라면 회피할 수 있었던 중과세를 피하지 못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분양권의 세금 1탄으로 분양권과 취득세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 영상을 못 보신 분은 본 영상 말미에 이어지는 분양권과 취득세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분양권과 양도소득세로 분양권이 양도소득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1주택과 1일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분양권의 절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분양권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분양권을 양도하고 남은 다른 주택이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 등의 기산일이 변경되므로 남은 주택 양도 시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주택 분양권은 언제 취득했든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 대상 지역 또는 비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70%, 1년 이상 보유 경우에도 분양권 상태에서는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에는 산출세액의 10%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양도차익 대부분이 세금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되는 분양권은 주택법 등 8개 법률에 의한 주택 분양권으로 예를 들어 오피스텔 분양권처럼 타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분양권과는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양권 양도 시 다른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등 계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분양권과 취득세에 있어 기억해야 할 날짜 2개를 언급했었는데요. 지방세법 개정 시행일인 2020년 8월 12일과 취득세율이 개정 세분화된 2020년 7월 10일이었습니다. 분양권과 양도소득세에서 기억해야 할 날짜는 바로 2021년 1월 1일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하거나 중과세를 적용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1년 1월 1일 전, 즉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초 분양이든 승계 취득이든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에 있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주택 분양권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는 분양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등의 계산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9월에 취득한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년 1월 B분양권을 신규 취득 보유하다가 21년 11월에 B분양권을 매도 후 A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일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서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이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 후 최종 1주택의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례처럼 1주택과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일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다시 기산해야 한다라고 유권 해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A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분양권을 매도하고 최종 1주택이 된 2021년 11월부터 2년 보유권을 다시 충족해야 하고 만일 A주택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거주유권도 다시 충족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면 조정지역 소재주택을 비과세받기 위한 거주요건은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신설되었는데요. 따라서 최종 1주택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었고 취득일이 2017년 8월 3일 이후라면 분양권을 처분 후 2년 이상 보유권과 거주요건도 다시 충족해야 최종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최종 1주택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취득일이 2017년 8월 2일 이전이라면 최종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만 다시 충족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인데요. 주택 분양권 취득으로 인한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관련 내용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를 편의상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취득으로 인한 종전주택 비과세 규정은 당초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었고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다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조합원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1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의 특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고 별도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전제 조건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말은 분양권을 먼저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해당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고 또한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에 있어 입주 잔금일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과는 무관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언급되는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2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분양권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과 분양권 취득 후 3년 경과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받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받는 방법입니다. 관련 조문을 보면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조정, 비조정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당연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분양권 취득 3년 경과 후 종전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관련 조문을 보면 먼저 전입 및 거주 요건인데요.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며 종전주택은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전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당연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실무적으로는 이 규정이 유용하고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종전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조합원 입주권 취득으로 인한 종전주택 비과세 규정은 당초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었고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다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이 조합원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1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의 특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별도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는 종전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분양권에 의한 주택 준공 후 세대 전원이 2년 내 이사와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과 준공 전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처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주택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어떻게 판정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에 있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에 의한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잔금을 납부하면 신규주택 취득일이 됩니다. 이때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의 처분기간은 조정, 비조정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해야 하는 규정은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취득 후 당해 분양권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기까지는 상당 기한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 취득일과 분양권 입주 잔금 지급일, 즉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한 경우에만 조정지역 종전주택 처분 규정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종전주택이나 신규주택 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종전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주택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양도세는 이미 난수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각자가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투자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